싶은 교육 채널. 자, 오늘의 마수는 인종과 이자겸인데요. 이들은 어떤 사이인지 함께 지금부터 고려 궁궐 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과 함께 고려 전기의 정치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알지. 바로 굴비이죠. 굴비가 뭐냐고요? 칠산바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법성포구의 앞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법성포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바닷바람을 쐬어가며 꼬들꼬들하게 말린 생선이죠. 한국 사람들이 밥상에 가장 자주 올리는 인기 넘버원 고기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찌 이리 잘하신단 말입니까?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 듯합니다. 네, 굴비는 한자로 쓰면 굽을굴, 안일비라고 합니다.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니 생선 이름치고는 참으로 특이하게 붙여졌죠. 여기서 질문 하나. 왜 물고기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이번 시간의 주인공들인 이자겸과 인종의 악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슬 나오는 것인가요? 그때 그 사건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거 호칭을 어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자겸은 자신이 모시고 있던 인종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난은 실패로 끝났고 왕은 이자겸을 수도인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영광 법성포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내 나이가 어렸을 때야 어쩔 수 없었지만 성장에서는 가만두고 볼 수 없었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한 반역자를 사형시키지 않고 귀양만 보낸 것이 이상하다고요? 물론 여기에도 사연이 있어요. 이자겸은 나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어요. 따라서 나는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 했어도 인간의 도리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유배를 선택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거죠. 권력은 쥐어본 사람만이 알지요. 쥐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쥐고 싶은 거니까. 일부 자료에 의하면 이자겸이 법성포에 유배를 와서 보니 쫄깃쫄깃하게 말린 조기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이름을 물었더니 어부들 모두가 이름을 대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궁벽한 곳에서 귀양을 살고 있지만 결코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무명 고기에게 굴비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굴비란 이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말은 후대에 생긴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만드는 방식 때문에 조기의 허리가 굽어지자 이를 보고 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지금의 굴비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굴비에 이런 의미가 있다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럼 함께 역사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때는 1122년 예종 임금이 돌아가셨습니다. 맏아들인 왕해가 14살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죠. 고려 제17대 임금인 인종의 탄생입니다. 인종에게는 나이 많은 삼촌들이 있었고 신하들 중 일부는 예종이 죽자 나라의 안정을 이유로 예종의 동생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과거에도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간 일이 있었던 고려 왕실이었어요. 하지만 왕자리는 예종의 장인이자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 덕택의 왕해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인종 초기 시대에는 나이 어린 인종보다 이자겸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나란 일들을 처리해 갔어요. 관리들도 왕인 나보다는 이자겸 말을 더 잘 들었으니 이자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 것은 안 봐도 뻔할 뻔짜였죠. 무엇보다 권력을 확고히 하는 게
나에겐 중요했죠. 지금보다 더 강한 권력 말이에요. 그러나 최강의 권력을 누리던 이자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외손자인 인종의 결혼 문제였죠. 왕이 결혼을 하게 되면 왕비가 배출되는 집안으로 정치 권력이 넘어가며 나의 집안이 정치에서 소외될 것이 걱정이었죠. 이 고민을 나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어떤 해법이었냐고요? 나의 셋째와 넷째 딸을 외손자인 인종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자겸의 딸들은 나에게는 이모가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실 내에서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신성한 자기 가문의 피에 다른 가문의 피가 섞이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결혼 제도를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한다 하여 근친혼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고려 왕실도 선호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나의 선대에서도 자주 있었으니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근친혼이 성행했던 고려 왕실이지만 이모와의 결혼은 무리한 결혼이었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내 여식들의 인물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남주기 아깝다는 생각을 했죠. 절대 권력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자겸이 근친혼 제도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한 거예요. 나의 어머니는 이자겸의 둘째 딸이었어요. 따라서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나에게 자신의 두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도 한참을 어긋나는 해괴망측한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은 비도덕적인 결혼을 자기 집안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질러 버렸어요. 해도 너무한 일이었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막강 권력을 위해 서서히 시동을 걸어볼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